어제도 오늘도 쉬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제부터 일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오늘은 어제 내용에 조금 연결해가지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어, 일단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좀 말씀을 계속 좀 드릴게요. 되게 위험한 우리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범이 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저희는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내용에서 여실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됐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본, 손실을 본, 또는 피해를 본 금액들을 회수를 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돼버리면은, 뭐 그나마 좀 나은데, 피해자의 몫은 고스란히 더 안으면서 가해자도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나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 어제 내용에 조금 읽지 않고 읽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총책 한 아무개 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체포돼 현지에 머물고 있다. 총책이 한 아무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아무개는 분명히 이 김 씨라는 사람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총책임자니까. 한씨, 한지욱이지요. 그 다음에 송 아무개 씨는 KOK 토큰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한 인물이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검찰은 그러나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송 씨 등의 공모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다단계는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다단계는 총책 있고요. 모집책 있고요. 판매원, 하위 판매원 등으로 연결된다. 특정인에게 가입을 권유해 하위 판매원을 늘리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피해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거는 다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셨다시피 다단계는 총칙 있고 모집책 있고 판매원 있고 하위 판매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당연히 피라미드식 구조가 되겠죠. 피라미드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한 삼각형 정도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뭐 이 피라미드 구조가 완전히 그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겠죠. 근데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일반적인 피라미드 구조 정도 이상이다. 피해자가 다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다단계로 따지면은 총책이 가장 꼭지점에 있을 거니까 가장 많이 그 금전적으로 이득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모집책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에 판매원이라고 해놨는데 뭘 판매를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모집을 하는 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서 피해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 총책, 모집책, 판매원, 하위 판매원이라고 여기에서 언급한 이 대상에 안 속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일 거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개인적으로 가입 여기에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 자신만 한 사람 또는 가족 정도만 들어간 경우,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족 속에서도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죠. 뭐 누군가 소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은 그 아래에 가족들을 쭉 붙여놔야겠죠. 그 역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판매원, 그 모집책의 일원이다.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KOK 재단 측이 투자자들과의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원금 보장 등을 약속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검찰 측 시각이고 검찰 측 시각이 이 고소인들의 시각이겠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투자자들과의 계약을 계약 관계가 어떤 거를 계약 관계라고 하는지 또 사실 저는 의문스럽고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라고 주장을 했는 것 자체도 그 소수가 어디에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원금 보장을 약속을 하면서 원금 보장을 언급을 하면서 소개를 했다라고 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소개를 했다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금 보장을 약속을 해가면서 소개를 어,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원금 보장 약속을 한 것, 특히나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이 각서를 써줬어요. 원금 보장, 손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각서를 써준 사람이 결국엔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와 유사하게 어떠한 문서적으로 이렇게 각서를 써줬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지요. 그래서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돼버린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대로 뭐 원금 보장을 약속을 하면서 했다고 하면은 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대로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소개를 하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역할들이 좀 나와요. 시사 저널이 확보한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한 씨는 이번 사건의 총책이래요. 그러면은 김, 여기서 이야기하는 김판종 씨가 총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김판종 씨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것도 명확치가 않고 송 씨는 마케팅 업무 지휘 총괄자로 각각 명시됐다. 이게 명시를 공소장에 했는 것과 그 다음에 마케팅 업무 지휘 총괄자로 재단에 뭐 임명을 받은 상태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스스로가 그 이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 또는 최고 직급자 그 다음에 그 어, 사업자
자기는 10호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이 그 송씨라는 사람이 KOK 재단으로부터 정식으로 뭐 그 임명을 받거나 그다음에 고용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고용 계약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 손 치더라도 스스로가 이렇게 거짓 그 정보를 흘리면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서 기망을 했다면은 이런 사람은 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송 씨에 대해서는 특히 범행 초기부터 KOK 재단의 업무에 관여한 마케팅 대표이자 유사수신 다단계 구조의 최상위 직급자라고 검찰은 지목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최고 직급자로 다단계 구조의 최고 직급자, 다단계 구조상으로 솔직히 지금 내용상으로는 한 행위로 봐가지고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최상위 직급자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 왜 그러나 하면은 다단계 보상에 대한 어, 보상 구조상에서 최고의 레벨에 해당이 되는 사람일 뿐,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책임이나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최상위 직급자처럼 행세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의 법의 저촉을 법망을 벗어나도록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근데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그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도 똑같은 공범자로서, 그러니까 가해자의 피의자의 또 입장에 서야 되는, 위치에 서야 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가 이 사건, 이 재판에 저기 그 기소가 되는 여기에 그 이 여기에서 기소가 되는 내용대로라면은 우리도 공범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공범자도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불기소가 될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준을 얼마 정도를 놓고서 볼 거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고소에 참여를 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 정도를 소개한 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기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거기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어, 이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스태킹 되어 있던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수백만 불이 가면 수십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특경법에 해당이 되는 뭐 사기 유사수인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사수신 이런 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한 많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설명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 홍보하면서 재단 경영진의 공모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상위 직급자라고 언급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불특정 다수에게 온오프라인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투자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거짓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또 이용을 해가지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이죠. 범죄자지요. 여기 보면은 당초 KOK 재단의 수익 모델은 KOK 플레이 플랫폼 개발 없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토큰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KOK 플레이 플랫폼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데 수익 모델, 이 수익 모델이라는 부분이 수익금을 우리가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마지막에 가면은 출자금 뭐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해요. 언급을 해요. 그러면은 출자금이라는 거는 출자를 해놓고 그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이익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수익 배분을 받는 게 출자금이지요. 우리가 KOK 재단에서 운영하는 KOK 플레이 플랫폼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 갖고 수익을 내는 걸 가지고서 저희가 그 보상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게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토큰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이 예를 들면은 뭐 모집책 중에 그러니까 소개한 사람이 토큰을 판매를 했느냐? 우리는 판매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토큰은 KOK 토큰을 이야기하는 건데 토큰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토큰 판매, 그러니까 토큰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곳은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곳은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수사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수사를 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사 내용을 가지고서 검사가 이렇게 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여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수사의 기본 소스는 그 고소자가 고소를 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줬을 거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쭉 그 공소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수사도 수사한 내용과 공소장을 쓴 검찰 쪽에서도 이 소스가 기본 소스가 피해자 즉 그 고소인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내용이 기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본이 됐다라고 하면은 내용이 잘못 전달이 된 거예요. 이 결국에 이런 이야기들이 수익을 내는 걸로 보상을 받았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것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K 스테디움이라는 걸 보면은 이게 좀 많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커뮤니티 풀이라는 거는 투자 풀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배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짓은 보면은 수익을 내는 거 가지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를 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코인을 가지고서 이렇게면은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서 나누기를 한 것뿐이에요. 수익을 낸 거 가지고 배분을 받은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운영사조차도 이 수익금을 가지고서 뭔가를 뭐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메인넷에 그 사실은 자기들 것도 아닌데 제가 최영규 이사장하고 나눈 내용 중에 이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론칭이 될 때 그거의 그 소유자가 개혁회의 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아시다시피 어, 주식회사 미디움의 그 대표이사였고 그다음에 현재로도 미디움의 미디움 이사회의 의장인 김판종 씨가 그 K 스테디움 PT라는 그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이들한테 토큰을 판매하는 구조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 그, 여기 보면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해도 다른 투자자들이 계속 토큰을 사야 수익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수익이 토큰을 사야지 수익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수익 모델을 언급을 했어요. 그게 KOK 플레이 플랫폼 개발 없이 플랫폼 없이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에 말이 맞지가 않다. 그 다음에 그러나 시세의 조정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 외에 토큰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이더리움 그 이더스캔을 보시면은 현재도 약 18만 명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거래소의 기업회의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18만 명이 KOK의 그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만이 18만 명에 해당이 되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KOK를, KOK에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수만 명 정도가 이 거래소로 자기가 보상을 받은 거를 내보내가지고 이 매도를 하고 현금화하고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 뿐 18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18만 명이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지 않고 우리가 그 매도나 매수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봐요. 그 18만 명 중에 제가 보기에 제가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약 한 5만에서 한 10만, 5만 명 이상 그 18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 외에는 그 홀더로서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뭐 고작 해봐야 한 5만 명, 많이 잡아도 한 5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13만 명은 누구냐? KOK 스태킹 한 사람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때문에 KOK 재단은 통정매매, 뭐 가장매매, 자정거래 등 뭐 MM을 통해 토큰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 피해자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려워요. 뭐, 스스로 증명을 하면 되겠죠. 뭐, 이 부분은 그렇다 손 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단계 구조에서 이 묘로한 역할을 우리들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분명히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해자이고 공범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고소인들 스스로가 자인을 하는 경우가 된다.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다 손 쳤을 때 뭐 여기서 뭐 최상위 직급자라고 하는 송씨, 그 다음에 칠성에 해당이 되는 뭐 그 강씨, 뭐 기타 등등 있지요. 송씨의 아내도 있고 거기가 육성인가 그러니까 뭐 많겠죠. 이런 사람들이 각 각각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를 또 그걸 가지고서 누가 또 설명을 하고 다녔느냐? 우리들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몇 개는 들어는 봤고 뭐 이렇게 범죄 행위가 이제 그 좀 명확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 이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후에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정보를 많이 또, 짓거렸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거를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주장대로라면 공범자예요. 저는 1레벨이라 손 치더라도 뭐 이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면은 저도 하위 판매자예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뭐 어제 그 오늘 똑같은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은 재단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받았는 돈의 시세가 약 2조 원인데 2조 원을 가지고서 가상자산으로 바꿨다. 또 좀 내려가면은 그런 토큰을 가지고서 비트코인과 같은 걸로 또 바꿨다.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단계 구조상으로 우리는 공범자로서의 또 역할을 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고소인의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 2020년부터 그 사람이 KOK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고 했으면 소개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범법자예요. 고소를 한 것에 해당이 되는 고소를 했는 사람들, 그 피고소인, 이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니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가 공범자에 해당이 돼요. 공범자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 그 가입을 하고 스태킹을 하고 다른 사람 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외에는 피해자가 없어야 돼요. 피해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고소인 말대로 현금을 2조 원치 돈을 직접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서 일부는 뭐 다른 가상자산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돌렸다. 이런 논리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준 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단추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원금이 현금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소를 했는 사람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배상 명령서들을 작성들을 하셨지 싶어요. 배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재단에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이 없으면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어떻게 보면은 루머성 이야기, 그냥 돌고 도는 그냥 이야기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소장 내용이 좀 적혔고, 수사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또 제공을 한 사람들도 고소인들이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 손실을 만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피해 손실을 그만큼 그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상대로 또 고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8성이라는 사람이 또는 7성이라는 사람이 6성이라는 사람이 5성이라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나온 내용들을 주면서 이거를 참조를 해갖고 사람들을 소개를 하라라고 했다고 하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뭐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비롯된, 무식함에서 비롯된, 검증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소개를 했는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을 한 사람들. 이것 말고는 답이,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재단이 있고요. 재단에서 어떠한 내용,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뭐 마케팅 대표, 뭐 홍보 마케팅 대표라고 하는 송 씨한테 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줬는 관계를 확인을 해야지요. 근데 여기서는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을 바보 아닌 이상 원금 보장이 된다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단은. 그러면은 이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 누구냐? 그게 1호 사업자일 거고, 2호 사업자일 거고, 10호 사업자일 거고,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이전에 영상에 올라왔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설명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운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뭐 수익 모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코인 보상률과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설명한 사람, 그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수익률이 아니고 참여자의 수죠. 뭐 이런 것들이 쭉 수익률하고 뭐 참여자의 수가 늘으면은 보상률은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게 스테이킹이 되는 게 보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부담이 회사가 된다고 그런 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회사가 왜 부담이 돼요? 시사 멘털이 거기에 보면은 그 동국대학교의 KBS인지 MBC가 토큰 10억 개를 발행하는 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그 내용도 거기에 수록이 돼 있어요. 돈이 얼마 드느냐? 공짜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발행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발행이 돼 있는 거에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든 뭐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명을 한 거를 칠성이 받아서 육성한테 주고 육성이 오성한테 주고 해가지고 4성, 3성, 2성, 1성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1성과 1성은 내가 5명만 소개를 하면 무조건 하고 1성이 돼요. 2성은 어떻게 되느냐? 1성을 3명을 최소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명 이상,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 이상인가 뭐 이런 게 만족이 돼야지 2성이 돼요. 1성짜리를 3명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3성은 누가 되느냐? 2성이 또 3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또 뭐 요건이 좀 있어요. 이거를 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송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인지 3일인지 만에 삼성을 가더라는 거죠.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또 받아가지고 그대로 또 실행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몇 성 간 사람들이 그 짓을 또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똑같은 거를 실제로 이 팔성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있느냐? 보상책에서 팔성이 정해져 있고, 칠성이 정해져 있고, 육성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그냥 몇 성, 몇 성, 몇 레벨 하는 거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뭔 책임을 지고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팔상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입장에 서가지고 싸움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그, 어, 회사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할 때, 반대 시위를 하는 피해자들 시위를, 반대를 하는 또 시위를 그 자리에서 했고, 거기서 또 분란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푸드트럭을 보내요. 수거한다고. 누구한테? 그 회사 직원들한테. 그 빵빵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하는데 불철주야 이 뜨거운 날씨에 열심히 일한다고 푸드트럭을 보낸 그 장본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그 사람 논리대로 직급, 모집책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다 해당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도 범죄자가 돼야 돼요. 저 1레벨이기 때문에 뭐, 불기소 또는 아주 피해자에 해당이 된다고 그냥 무죄로 해가지고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3레벨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한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 성이 되고 하는 데에 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요. 4성인데 2레벨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VIP라는 게
10만 불 이상이 되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성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밑에 몇 명이 깔려 있을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 제 아내 기준으로 하면은 한 8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공범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금액이 커져 버렸죠. 제 기억으로 구 버전으로 봤을 때 한 200만 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소개시키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밑에 딸려 있는 사람들 때문에 200만 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특경법이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0만 불이면은 약 그 1,500원, 1,400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28억이 돼요. 특경법에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뭐가 되느냐? 실형이지요. 거의. 이거를 여러분들 원하세요.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주범으로 통상적으로, 뭐, 비대위에서 나온 비교표를, 협의회하고의 비교표를 보면은,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김판종 씨가 나오고, 최영규 씨가 나오고, 한지욱이라는 이 작자가 나와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총책이 누구냐? 송가병이라는 사람이죠. 그 내용대로 보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가병이라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그 시위부터 해가지고 뭐 구속영장 신청도 그 사람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주범이 바뀌어요. 김판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공소장 내용에 보면은 총책이 결국에는 주범이에요. 주범이 한지욱이라는 사람으로 또 바뀌어요. 중구난방이 멋대로예요. 그런데 우리 피해자들조차도 공범으로 같이 몰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개개인 이렇게 해가지고 2조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요. 누가 해당이 되느냐? 다단계로 했는 뭐 총책이 있고 최상위 모집책이 있고 중간 모집책이 있고 뭐 모집책이 있고 판매자가 있고 하위 판매자가 있고 다 엮이지요. 이래야지만이 2조 2천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져요. 왜 거기는 또 2조로 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4조 원이라 떠들고 다녔잖아요. 처음에 186만 명, 186만 명에 4조 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186만 명이 아니고 여기에 한 107만 명이라는 것을 송 씨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빠져나간 사람 그거는 저기 그 입출금 통계 자료에 해지자 수가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되고 하니까 그걸 빼고 나니까 저희는 8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또, 제가 처음에는 9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9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죠. 바꿨죠. 근데 저희는 8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통계 자료 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지자 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을 제하고 나니까 한 8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저는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2조 2천억, 2조 2천억이 48만 명의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이 되면서 48만 명의 72만 회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를 통해서 돈을 받았고 그 돈의 시세가 2조 2천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72만 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으로 넣었다?
그런데 더 위험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2조 2천억을 만드는데 공범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공범 중에서 제가 고소를 한 그 대표격에 있는 사람이 2020년부터 2020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고 원금이 또 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넷플릭스 뭐 OTT 지랄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그 사람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 34만 몇천 달러라는 거, 그 다음에 보상받은 게 그로 인해 가지고 생긴 거다. 그 사람이 처음에 통장으로서 거래를 한 내역서를 솔직히 그 사람도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5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34만 6천 달러, 34만 6천 달러를 곱하기 1,400원 정도로 계산을 지금 해보면은, 어, 4억 8,440만 원 정도가 돼요. 짜투리를 계산을 다 안 해봤는데 5억은 넘어가면은 결국에는 그 특경법에 그 사람 이름도 하나가 또 올라와야죠. 근데 보상받은 것까지 다 합치면 78만 개, 7만 8천 개 정도 곱하기 7달러 해버리면은 7, 8에 56, 한 8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 그 지프로 돼 있는 그 초가집에 뭐죠? 뭐 그 진드기 잡기 위해 가지고 초가상간을 완전히 태우는 격. 그리고 실제로 옆에 서 있다가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배상 명령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현금을 그쪽에서 줬고 거기에서 현금으로 돌아다닌 거를 추적을 하면은 배상 명령에 해당이 되는 뭐 일정 금액을 실제로 보상받은 거 재스태킹 하지 않은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일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스태킹한 거는 현금도 아니고 거기서 2조 2천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서 가상자산을 사고 이지를 떨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배상금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따져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업무상 배임을 업무상으로 이 일을 하면서 오입금 시키는 거 발생시켰고 어디로 빠져나갔고 이런 것들을 지들이 했을 거다. 또는 정책 변경에서 여러 번은 플랫폼 가격 상승을 했는데 내리지 않았다. 근데 그런 짓을 주도적으로 한 게 그놈들이다. 뭐 때문에 계약을 했다라고 지랄을 하니까 그 계약서를 찾아봐라. 그리고 공공연하게 기사로 내보내서 그 증거 자료들이 기사화되어 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스스로가 그 회사가 어디하고 계약을 한 거를 지들이, 그러니까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가지고 그 기사거리 내용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누가 제공을 해서 기사화됐느냐, 이런 거에서 모든 것들은 증거 자료로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 기사를 그 회사에서 줬다고 하면은 기사 자료를 줬다고 하면 거기가 출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실제로는 또 그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미디움 리미티드인데 3주 후에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으로
그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서 인수를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더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은 2022년 1월 13일인지 23년 1월 13일인지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하여튼 대충 그 시점쯤에 시위 주동자, 악의적인 시위 주동자에 대한 내용을 띄운 게 두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이봉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계좌를 지들이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제 개인 키, 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내 그 암호가 있는데 그거를 계좌 내용을 다 쳐다볼 수 있다는 거는 개인 키를 그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범법 행위의 수준을 달리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태킹이 되는 것 자체도 스태킹 지갑 자체를 모른다라고 저기 강남경찰서의 경위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게 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송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슬라이드 쇼로 PPT 자료를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스태킹 지갑 주소를 알고서 넣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절차를 밟으면은 내 스태킹 되어 있던 내 지갑에서, 스태킹이 아니고 내 본 지갑에서, 해외 플레이 있는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 개발을 누가 했느냐? 앱을. 그놈들이 했잖아요. 그놈들이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 계좌에서, 내 지갑, 그러니까 내 주소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가 바로 또 입출금 내역서라는 거고,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고, 그 지갑 자체를, 스태킹 지갑 자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상, 그러니까 업무를 모든 것을 총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갑조차도 그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갑상에서 빠져나가는 출금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출금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이 교환 기능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재산을 이득을 취해갔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현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횡령이에요. 업무상 배임 거기에다가 횡령까지 같이 포함이 다 돼요. 근데 횡령을 뺐다고 비대위라는 쪽에서 그거를 우리를 폄하하기 위해 가고 횡령 배임으로 고발을 했는데 횡령은 빼졌다.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는 횡령이라는 부분이 왜 처음에 들어갔다가 지금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안 해요. 웃기지요. 근데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가만히 있는 우리 피해자들을 공범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공소 내용이다. 다단계 구조에서 총책이 있고, 모집책이 있고, 판매자, 하위 판매자, 판매자, 하위 판매자를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들이 팔았어요. 우리가 팔았어요. 소개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개개인이 스태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갑을 만들고, 그래서 이 지갑을 만들고, 지갑으로 내 돈을 보낸 다음에 그 현금으로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사죠. 샀는 거를 스태킹하는 거잖아요. 누가 팔아요? 우리가 팔았어요. 그래서 판매원이에요. 웃기는 짬뽕의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유치한 이야기로 웃기는 짬뽕이에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올라왔는 내용 중에 이런 거를, 그, 봤어요. 이, 이 대표격에 있는 사람의 말투가 이런 식이라는 게 정말 저는 좀, 아, 너무나 안타까워요. 허씨는 기사 나온 것으로 유튜브로 올렸는데 내용이 참나. 1. 허씨님, 우리께 잘못됐을 경우, 이걸 같이 한번 보면서, 하죠. 자, 이거 확대가 안 됩니다. 허씨는 기사 나온 것으로 유튜브를 올렸는데 내용이 참나. 허씨님, 우리께 잘못됐을 경우 때문에 배임으로 준비한 것입니까? 그게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셨습니까? 위 국감 옵백스 등 허위 사실이라 하시는데 뭐가 허위 사실인지 밝히십시오. 대표라는 사람이 위협을 했다는데 고소는 하셨습니까? 이러고도 저희가 먼저 시비 걸고 시작했다 하실 겁니까? 아주 징글징글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놨어요. 참, 어, 유치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어제 올렸던 내용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나 원금에 대한 부분에 답을 못해요. 주장을 못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였었어요? 원금 보장. 그러면 그 원금은 또 뭐냐? 그쪽에서는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금으로 했느냐? 이거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장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치한 이야기로 하면은 정말 유치한 그 글의 내용이지요. 왜 그런 중요한 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내용을 띄우냐는 거죠. 여러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맞다라고 말씀은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이야기를 뭐 종종 그렇게 해와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조하시고 개인별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